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언티픽 이노베이션이 투자 시장이나 특히나 주식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매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바로 이 비만 신약 분야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최신 동향, 그리고 신약 개발 현황, 그리고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들이나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추정하는 비만 신약 시장이 2030년까지 한 연평균 30% 정도씩 성장해서 100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00조 원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매스마켓 타겟의 대중화된 거대 의약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GLP-1, 약자는 Glucagon-like peptide-1 agonist라는 그런 물질들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성질환 약물을 평생 복용하는 그러한 치료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합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만을 타깃해서 신약이 출시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라는 물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이 시장이 커졌고요. 그리고 최근 11월 10일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라는 GLP-1과 인크레틴 호르몬 계열의 이제 GIP라는 이 두 물질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작용제가 출시되면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다. 네. 네, 비만 환자가 지금 글로벌리 10억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충족 수요도 높은 분야이고요. 기존에는 비만이 뭔가 환자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이 됐다면 지금은 정말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만 봤을 때 미국에 1억 명 이상의 성인 비만 환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에 7명이 미국에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심각한 질병이고 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1,730억 달러, 한화로는 230조 원에 다다르는 그런 의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BMI 지수 기준이 좀 낮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도 이 비만 유병률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지금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그리고 폐질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과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까지 이 인슐린과 관련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만 단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비만 환자 절반 이상이 한 개 이상의 합병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2형 당뇨병 중에서 비만 환자가 4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 비만과 2형 당뇨병 굉장히 연관관계가 크고 또 비만 환자들 중에서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진 환자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만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릴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증 임상 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만 신약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3세대 비만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1세대랑 2세대가 나왔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세대랑 2세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결국 효용성 측면에서 떨어졌고요. 또 안전성도 지금 3세대 비만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부작용 이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세대 비만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의 이 GLP-1 작용제인 위고비,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고요. 원래는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다가 환자들이 살도 빠지는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 비만 치료제로 2021년 6월에 FDA 승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3세대 비만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이 터제파타이드라는 성분명이고요. 이 물질도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승인이 되었다가 적응증 확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4주차 식사나 운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이 터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을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로 맞았을 때 체중 변화율이 마이너스 26.6%, 평균 체중 감소는 29kg으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체중 감소율을 보이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놀랐었습니다. 이 3세대 비만 치료제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중 감소율과 안전성이 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이 처방과 치료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의 입장도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절제술을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체중 변화율이 한 마이너스 35%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파마코테라피스트들이 이 35%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리아트릭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이 이 수술 그 스케줄을 미루고 이 비만 신약을 먼저 처방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삭센다가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세마글루타이드랑 삭센다는 뭐가 다르냐 했을 때는 저희가 체내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 GLP-1이 분비가 됐을 때 이 물질을 반감기는 1에서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감기를 13시간 정도로 늘린 게 이 리라그루타이드라는 물질이고요. 이 리라그루타이드는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용성 자체도 마이너스 10%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물질이기는 합니다. 이 반감기를 7일로 늘린 게 바로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라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은 DPP4가 분비되면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약물 작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물질을 노보노디스크가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 인 클래스 물질은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3중 작용제, 그러니까 GLP-1, GIP, 그리고 글루카곤 작용제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 3중 작용제의 물질인 레타트루타이드라는 후보 물질입니다. 이 후보 물질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임상 2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48주 차에 주의를 맞았을 때 마이너스 25%에 가까운 효용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베스트 인 클래스에 도전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카그리세마라는 물질입니다. 터제파타이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인데요. GLP-1과 다른 이제 누시라는 물질 중에 하나인 아밀린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물질이고 이중작용제 개념보다는 병용요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그리세마도 레타트루타이드처럼 체중 변화율 한 마이너스 25%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빠르면 내년 연말 아니면은 내후년 초쯤에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물질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세마글루타이드 50mg도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신약이고 아마 내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API나 필앤피니쉬 쪽에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50mg의 API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제 출시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내년 중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물질도 있는데 이 물질은 비펩타이드 계열이어서 공복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다누글리프론도 GLP-1 작용제이고요. 다누글리프론은 다만 1일 2회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 시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는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 화이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신약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 단계의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이 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나 이러한 쪽에서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우선 너무 앞서가고 있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다중작용제랑 병용요법, 신규 타겟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후발주자들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병용요법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GLP-1이나 뭐 이중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이 빠지면 환자들이 체중을 감소를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체지방이 아니라 제지방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지방에는 근손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중을 감소하면서 근손실도 좀 막아줄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인수한 버사니스로부터 도입한 비마그루맙이 이 액티빈 리셉터라는 물질인데 이거와 함께 투약을 했을 때 근손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화이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최근에 GLP-1 작용제 개발에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저희 국내 기업들도 있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신약은 전례 없던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 오렌지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처방수인데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재출시를 한 이후에 정말 처방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재 저용량군, 그러니까 신규 환자들이 필요한 저용량군의 그 펜을 공급을 좀 제한을 하면서 총 처방수 자체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내년에 이제 세 번째 CMO가 가동이 되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마운자로,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 물질인데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이 일라이 릴리의 그 약품은 굉장히 빠른 침투율을 보였고요. 이 당뇨병 치료제의 약 30% 정도의 처방수가 그 의사들이 오플라벨로 비만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운자로도 공급 부족은 겪고 있었는데 올해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RTP라는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현재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굉장히 많이 완화돼서 FDA 그 drug shortage 리스트에서도 다 available로 바뀐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는 이 비만 신약 시장은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80% 이상으로 과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을 성공했을 때는 후발주자들도 거대 시장의 일부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두 기업들이 얼마나 조금 더 좋은 뭐 체중 감소율 데이터를 내놓느냐보다는 어떠한 합병증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함께 이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미국에서 공보험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생산 램프업을 끌어올려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정말 노보와 릴리한테 정말 좋은 한 해였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주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들의 주가는 좀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8월자부터 가면 이제 신부전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주식시장도 많이 놀랐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작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스케어 업종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형 당뇨병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가 효과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때도 한번 뭐 CGM 기기,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 기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슐린 패치 기업들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가 있고요. 10월 10일 만성콩팥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때도 신장투석기기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이나 내년에도 이러한 GLP-1 작용제에 대한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R&D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정말 비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NASH, 지금은 MASH라고 하지만 지방 간염이나 아니면 수면무호흡증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헬스케어 업종 내에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러한 영향들을 봤을 때는 지금 연속혈당 측정기기나 심지어 F&B 쪽에서도 우리는 GLP-1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GLP-1에 대한 멘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치폴레라는 기업도 우리 기업은 프라이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 이런 코멘트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생산이나 특히나 의약품 유통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 유통사들의 탑라인 그로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앞두고 있는 부작용 이슈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 충동 부작용인데요. 지금 유럽에서 EMA에서 그 GLP-1 계열 의약품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검토 완료 예정이기는 한데요. 저번에 갑상선암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좀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연관관계가 크게 없다라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했던 심혈관 질환 관련된 임상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셨겠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진행한 셀렉트 임상이라는 겁니다. 이 셀렉트 임상은 평균적으로는 한 3년 동안 세마글루타이드를 지속적으로 맞았을 때 얼마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느냐를 테스트하려고 한 임상시험인데요. 3년 동안 추적을 해봤을 때 이 psychiatric disorders가 크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의약군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자살 충동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GLP-1 계열의 의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R&D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주가 측면이나 시가총액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만년 시가총액 1위였던 존슨앤존슨이 3위 수준으로 내려오고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한화로 730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물론 릴리는 항암제나 알츠하이머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대부분이 비만 치료제의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가장 밸류어블한 기업이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560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컨슈머 헬스 부문을 분사하거나 아니면 제네릭 사업부를 분사하거나 신약 개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대형 제약사들에게는 이러한 성장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요. 가장 상업화에 가까운 기업은 저희가 한미약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노피의 기술을 수출했다가 반환된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물질을 지금 좀 용량을 높여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체중 감소율을 기대하는 그 수준은 약 10% 정도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센다보다는 좀 더 좋지만 이제 위고비나 터제파타이드 비해서는 좀 적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GLP-1과 FGF21이라는 타깃을 하고 있는 이중작용제나 아니면 GDF15, 빅파마들은 좀 드럭한 케이스들이 많긴 하지만 다양한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형을 바꾸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물질이지만 한 달에 한 번 맞는 그런 제형으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 펩트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